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분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어서 갈 텐데, 거대 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대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큰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고분자예요. 고분자.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분자니까 저분자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그 고분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모여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고분자라는 게 중합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집합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중합체라고 불러요. 중합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데 집합체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뭉쳐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집합체라고 부릅니다. 자,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으면 기름끼리 갑자기 뭉쳐요. 자, 그런 애들을 이제 집합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핵산이라든지 단백질, 탄수화물은 얘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연결을 시킬 때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림을 좀 보고 가면요. 자, 이런 식인데 중합체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들이 탈수 축합 반응,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 사이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OH, OH기니까 물 빠져나가면 H2O 빠져나가요. 자, 그럼 산소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중합체로 부릅니다. 꼭 산소가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합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중합체. 폴리머. 만약에 두 개 붙어 있으면 2합체, 세 개 붙어 있으면 3합체, 네 개 붙어 있으면 4합체, 더 붙어 있으면 뭐 5합체, 6합체, 그러면서 이제 다 중합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중합체를 이루게 되면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떤 형상을 이루면서 구조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다시 잠깐 앞으로 가보면,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면요, 자, 분자라고 하는 애들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그 거대 분자, 고분자, 중합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합체, 그지? 자, 지금 보면은 얘들은 지금 중합체예요. 그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그때 탈수 축합 반응에서 연결되었을 때 두 가닥의 핵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DNA를 불러요. 그지? 자, RNA는 한 가닥.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 애들인데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애가 단백질. 자, 구조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 다 드릴 거고요. 자, 탄수화물. 여러분 아시죠? 들어봤죠?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질, 집합체.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중합체들이 연결되어서 어떤 구조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에 의해서 얘들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DNA라면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 RNA라면 유전 정보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지금 분자들 얘기하는데 그 분자들이 지금 이름들이 나뉘었어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도구로 쓰인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뭐 책이 있어? 설계도가 있어? 그게 DNA. 그 DNA라고 하는 설계도 또는 책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도구. 자, 그 도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게 RNA 또는 단백질.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좀 적은 거예요. 도구. RNA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녀석일 수 있어. 뭐 복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책을 복사했다, 설계도를 복사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거대로 만들어서 뭔가 형태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과 RNA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뭐 다 도구고 RNA는 도구도 될 수 있고 정보도 될 수도 있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우리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되거나 또는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나. 여러분,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 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3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잖아요. 3대 영양소. 그래서 에너지원 쓸 수 있는데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일 수도 있어. 내 몸에 있는 많은 성분들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거든. 지방도 마찬가지. 에너지원 쓸 수도 있지만 최고성 요소로 쓸 수도 있죠. 자, 저분자 중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대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중합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역할들을 한번 쭉 읊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씩 그럼 해봅시다. 헥사에덴 얘기부터. 우리 중합체 봤고요. 자,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차례죠. DNA, 중합체. 그럼 중합체라고 하는 것들은 단위체들이 탈수 축합 반응에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갈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해갈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중합체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중합체. 제가 먼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단위체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DNA 단위체는 유클레오티드, RNA의 단위체도 유클레오티드. 구분하려고 하면 DNA는 디옥시유클레오티드, RNA는 그냥 유클레오티드.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탄수화물 단위체, 담당류, 대표적인 것은 포도당. 지방의 단위체, 중성지방이나 인지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중합체. 자, 그런데 지방은 집합체라고 그랬어요. 집합체. 자, 그래서 단위체가 연결되어 가지고 탈수축합 반응으로 연결되어서 중합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유클레오티드가 붙어요. 서로 간에 쭉쭉쭉 붙어요. 그럼 뭐가 돼요? 유클레오티드 쭉쭉 붙으면 디옥시유클레오티드면 DNA, 유클레오티드면 RNA, 아미노산이면 단백질, 담당류, 포당, 탄수화물.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중합체가 이제 되거나 또는 집합체가 되거나 했을 때 모양이 생길 거예요. 모양이. 형태.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형태. DNA 이중나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중나선. RNA는 복잡한 구조. 단백질도 복잡한 구조. 탄수화물은 약간 복잡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는데 나선으로 꼬였느냐 아니면 이렇게 섬유처럼 실처럼 되어 있냐로 나누거든요. 형태가 달라요. 집합체는 막 뭉치는 거니까 형태가 사실상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앞으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집합체는 형태는 이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지? 네. 자, 그럼 DNA부터 이제 얘기를 해가보도록 할까요? 자, 단위체들이에요. 자, 제가 이게 단위체. 자, 이거 필기노트를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자, 필기노트를 보시면 DN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DNA는 약어를 적은 거예요. 자, 이거부터 보시면 디옥시 리보 뉴클레ik 엑시드. 아까 딴 거죠. DNA. 산소가 없다. 디옥시. 산소가 없다. 옥시젠이 없다. D.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D. 없다. without. 그다음 리보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리보스라는 구조, 오탄당 구조, 이거 리보스라고 불러요. 자, 유클레ik 엑시드, 핵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핵 안에 있다. 세포라는 건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 리보 뉴클레ik 엑시드라는 것의 약어입니다. 자, 그것의 단위체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였죠. 단위체. 이런 유클레오티드 또는 데옥시 유클레오티드. 유클레오티드라고 해도 되지만 데옥시 유클레오티드라고 해도 돼요. 그게 더 사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자, 이 유클레오티드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인산, 하나는 오탄당, 하나는 염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과 오탄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류는 총 4종류. 종류 총 4종류가 있어요. 오탄당은 여기에 탄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데옥시리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아래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보다는 앞에 그림이 더 보기 좋으니까 제가 앞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산기죠. 인산기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인산기라 불러요. 형태만 잘 보세요. 인산기. P 있고요. 산소 4개 있고 전하가 지금 2개인데 음전하죠. 산성물질은 전부 다 음전을 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H 플러스가 이미 나갔어.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산성물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5탄당이라고 돼 있죠. 5탄당. 탄소 5개짜리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1번 탄소가 있고 여기 2번 탄소가 있고 3번, 4번, 5번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링 구조를 이루거나 했을 때에는 그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5탄당이야. 5탄당. 자, 다른 말 뭐라고 한다고요? 데옥시 또는 디옥시. 산소가 없으니까 데옥시 또는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부릅니다. 데옥시 리보스. 자, 옆에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데옥시 리보스 DNA 안에 있다. 리보스 RNA 안에 있다. 자, 그럼 어디 탄소가 없는가? 2번 탄소입니다.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으면 리보스, 없으면 DNA 디옥시 리보스. DNA는 이걸 쓰고요. RNA 이걸 써요. 즉 DNA, RNA 둘 다 유클리오티드를 쓰는데 비슷해요. 약간 다를 뿐이야. 근데 5탄당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DNA에는 산소가 없고 2번 탄소에 RNA는 있고. 자, 그 다음 질소의 염기. 질소의 염기 여기 옆에 보시면 5가지가 지금 적혀져 있을 겁니다. 먼저 피리미딘이라고 하는 것과 필요 나눴는데 피리미딘은 육각형짜리 모습 보이는 것들을 피리미딘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DNA에는 4종류가 있는 것 중에 요거 시토신하고 티민이 있어요. DNA가 적혔죠? 자, 퓨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있는 듯한 모습이죠. 자, DNA에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NA 유클레오티드는 인산과 5탄당, 데옥시리보스인 5탄당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염기라고 하는 부분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DNA 염기 종류가 4종류, 유클레오티드가 4종류. 여기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유클레오티드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A 유클레오티드, T 유클레오티드, C 유클레오티드, G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반면에 RNA는 시토신, 우라실, 아데닌, 구아닌 4개로 되어 있어. 즉 DNA와 RNA에 있는 게 약간 다를 뿐이죠. DNA와 RNA인 게 약간 다를 뿐 나머지도 똑같거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RNA에도 유클레오티드가 있을 때 RNA 유클레오티드는 인산과 리보스와 연결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 4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럼 RNA는 C 유클레오티드, U 유클레오티드, A 유클레오티드, G 유클레오티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지. 이해가요? 이게 단위체라는 거예요. 이게 단위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단위체. 그럼 단위체 갖고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얘기를 우리 해드려야 되는데 잠깐 그 다음 그림부터 한번 잠깐 보고 얘기를 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인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인산은 요게 이제 인산기. 산소 마이너스 원에 있죠. 이걸 인산기라고 불러요. 인이 들어있는데 산소 물질이니까. 자, 이 인산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P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약으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탄소 번호를 이렇게 적었어. 5탄당이야. 5탄당. 자, 5탄당인데 데옥시리보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치? 데옥시리보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데옥시리보스가 되었을 때 여기 1번 탄소, 여기 2번 탄소, 여기 3번 탄소, 여기 4번 탄소, 5번 탄소가 있죠. 그죠? 탄소 번호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법칙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칙을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2번 탄소에 뭐가 있다고요? H가 있어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자, 염기 4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중에 하나예요. 약어로 ATCG라고 적어요. ATGC네요. 자, 이만큼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유클레오시드라고 불러요. 유클레오시드라고 부릅니다. A가 있으면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A가 있으면 아데노신. 유클레오시드라고 했을 때 아데노신. 티민이 있으면 티미딘. 구아닌이 있으면 구아노신. 시토신이 있으면 시티딘 이렇게 불러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헥산이라고 하는 걸 이루는 분자가 이게 단위체예요. 그래서 헥산의 단위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참고자료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몰라서 괜찮아. 지금 DNA 얘기하니까. 네? 이 친구도 나중에 적은 것 같아. 자, 몰라서 괜찮아. 자, 우리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중합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자, 중합체. 자,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중합체를 왜 이루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DNA 유전 정보잖아요. DNA는 유전 정보라고 했어요. 그럼 정보로서 기능 가지면 어떤 것들이 정보일까? 여러분 제가 알파벳 적은 거예요 지금요. 의미가 있나요? T, C, A 뭐 이렇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한테? 뭐 같아요? 무슨 단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생기네. 그지? 예. 액트. 이것도 의미가 생기네. 그지? 뭐 고양이거나 행동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떨어뜨려 놨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없죠, 사실상. 자, 그런데 얘들을 연결하니까 의미가 생기잖아요. 순서대로 갔다 때. 자, 중합체는 그와 같은 거예요. C하고 A하고 T를 탈중합 반응으로 연결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단어로서의 의미가 생기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자, DNA라는 것이 중합이 돼요. 중합이 되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미가 생기는 거야. 자, DNA라고 하는 거는 N은 단위체가 A, T, C, G 4개의 유클레오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유클레오티드 약으로 적은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연결시키는 거야. 그럼 단어가 되는 것 같죠. 보세요. 자, 여기 누가 있어요? 단위체가 있죠. 단위체가 있습니다. 단위체가 있어요. 자, 여기 A 유클레오티드죠. 아데노신이 됐네. 아데닌이 붙었어. 아데노신이 됐지. 자, 인상기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중합을 시킬 때 반드시 이 3번 탄소에 있는 OH기와 인상기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붙었죠. 여기 뭐가 있어요? C가 지금 나왔죠. 그러면 A, C,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붙이면 T를 붙이면 우리 액트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중합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붙는지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중합체를 이루면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정보로서의 기능이 생긴 거예요. DNA는 유전 정보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자, 여러분 몇 글자? 3글자. 이걸로 여러분 우리 의미 만들었죠. 생명체 DNA는 이런 유클리를 붙여가지고요 단어를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단어 길이가 몇 개나 될까? 평균적으로 1000개. 여러분 1000개. 여러분 영어 단어 아는 거 제일 긴 거 몇 개? 몇 개 안 될걸요? 뭐 저도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뷰티풀 뭐 정도? 열 몇 개도 안 되는 막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얘네는 1000개 여러분 유클레오티드가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생길 수 있죠. 다양성. 첫 번째 글자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글자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글자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4개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야. 만약에 글자가 1000개면은 4글자 중에 선택을 하는데 1000번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4의 1000승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럼 여러분 1000개짜리의 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1000개짜리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만큼의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죠. 유전 정보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중합체를 만들었어요. 단일 가닥이에요. 3'에 있는 OH기와 5'에 있는 인상기 사이가 결합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결합을 한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결합을 한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결합을 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결합한다는 건데 이쪽에 5탄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가 있고 이제 OH가 있었죠. 3번 탄소에 OH, 3번 프라임에 OH. 그 다음 인상기가 있었죠. 인상기 산소랑 연결되고 여기 5번 탄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5탄당이 이렇게 또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O 마이너스, 여기에 O 마이너스, 여기에 이제 O가 있죠. 자, 그때 여기에 수소이온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탈수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물이 빠져나가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탈축합 반응이 연결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면 아래쪽 기초 연결되는 거예요.
중합체가 되면서 정보가 생기는 거죠. 자, 5의 3방향 극성된다. 이건 뭐냐면 붙여나갈 때 이 방향으로 붙여나간다는 얘기예요. 합성방향입니다. 합성방향. 합성방향. 합성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성방향. 유클리오티드는 반드시 5의 3방향으로 붙여나가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계속 아래 이렇게 붙여나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염기 소두성이고요. 리보스 인산은 치윤성이다. 자, 이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일단 알아 놓으시고. 자, 단일 가닥일 때에는 마구 엉킬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두 가닥 만드는 거다. DNA가 두 가닥이 된 이유입니다. 자, 이거 바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 자, 염기라고 하는 것은 소수성이에요. 염기들은 다 소수성입니다. 그리고 인산과 오탄당 얘들은 치윤성이야. 인산도 산소 많지 오탄도 산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치윤성이거든요. 그럼 이 소수성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엉키려고 해요. 소수성 있는 부분들끼리 서로 엉키려고 해요. 길게 되어 있을 때 이쪽이 소수성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름 덩어리 서로 모이려고 한다는 거죠. 안쪽으로. 예? 예. DNA 한 가닥이면 물에 넣잖아? 그러면 엉켜요. 꼬여요. 친성인 부분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물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얘들은 소수성이니까 물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꼬여버리게 되면 정보를 읽기가 어렵죠. 막 엉켜져 있으면.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실이 있는데 실에다가 그러면 글자를 적어놨어. 그래서 실이 쫙 펴져 있을 때는 글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실이 엉켜져 있으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잖아.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얘 정보를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정보를 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펴줘야 되는 거지. 잘 안 펴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두 가닥으로 만들어. 붙여버렸어. 그러면 쫙 펴져 있게 되거든. 소수성인 애들을 똑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오탄당 중심으로 유클레오티드가 붙었어요. 여기도 있었지? 5, 3방향으로 붙였잖아. 5, 3방향, 5, 3방향으로. 자, 옆에다가 또 붙여버렸죠? 보세요. 5, 3방향, 5, 3방향으로. 응? 이렇게. 그럼 소수성인 것들이 가운데 들어가지. 물을 싫어하는 애들을 가운데 넣었지. 두 가닥을 붙여버림으로써. 안정적이죠. 길게 있을 수 있잖아. 정보를 읽을 수 있지. DNA는 두 가닥이에요.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DNA 구조, 이중나선. 자, 방향성 보여주고 있죠? 5, 3방향. 방향이 반대죠?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방향이 반대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자, 가운데 수소결합이 있다. 자, 두 가닥을 붙이는 힘이 있어요. 수소결합입니다. 두 가닥을 붙이는 힘이 있어요. 수소결합이에요. 염기들 간에 수소결합이 있어 잘 붙어 있어. 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DNA가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소수성 상호작용이 또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림 이해 가세요? 자, 이거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계속 이어서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 중합체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중합체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중나선이 된다고 한 거죠. 이중나선이 됐어요. 그지? 예. 자, 보세요. DNA가 두 가닥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수소 경성했어요. 짝이 있어요. A는 반드시 T와 C는 G와 결합을 하고요. 수소결합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A는 수소결합이 두 개죠. 두 개 수소결합. C는 G하고 수소결합이 세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A는 T와 결합하고 C는 G와 결합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상보적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상보적 결합한다. 상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동그랗게 주먹 상보적이죠. 이건 서로 싸우겠네. 상보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이다라는 건 서로 붙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A는 T하고 상보적이고 C는 G하고 상보적이죠. A는 C와 상보적이 아니고 T는 G와 상보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두 가닥은 서로 극성이 반대다. 자, 이중가닥을 만들었을 때, 이중나선을 만들 때 5, 3 방향인데 한쪽은 5, 3 방향 거꾸로 돼 있어. 극성이 반대. 합성될 때도 아마 반대로 합성돼서 둘이 붙었을 거예요. 이중나선 형성한다. 가운데 보면 안쪽은 이제 소수성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질소 염기가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질소 염기가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결국 DNA에서 정보의 기능하는 것은 염기죠. 염기가 정보의 기능이잖아요. 문자와 같잖아. 그걸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거든. 얼마나 잘 보호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죠.
자, 바깥쪽은 친수성이 있다. 리보스와 인산 오탄당. 바깥쪽에 쫙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었죠, 아까. 이거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연기가 들어가 있죠. 바깥쪽에 인산과 오탄당이 있는 모습이죠. 인산과 오탄당이 이렇게 쭉 뒤로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구조 나오는 게 특징. 자, 결합하는 각도상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 넓은 틈이 있어. 이거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넓은 틈이 있다고. 넓은 틈이 있어. 여기가 좁은 틈이에요. 그래서 DNA 구조는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에 때 표현해. 넓은 틈과 좁은 틈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러분 미끄럼틀 타보셨죠? 미끄럼틀. 미끄럼틀. 자,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여기 타고 내려가는 거야. 자, 이거 타고 내려가. 여기 미끄럼틀이야. 반대로 저쪽으로 가겠죠? 뒤로. 저 뒤로. 그지? 다시 앞으로 오겠죠? 그죠? 이해가요? 예. 네. 그래서 이 홈이 파져 있잖아. 미끄럼틀 생각하시면. 그런데 거인은 여기 나 안 들어가. 뚱뚱한 사람. 어디? 여기 타. 난 여기 탈 거야. 여기 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래서 메이저 그루브, 마이너 그루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DNA는 이중화되게 되면 메이저 그루브와 마이너 그루브가 생기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그림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DNA는 단위체가 있고요. 중합체를 이루었을 때 이중나선을 만들어요. 이중나선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 DNA는 잘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요? 수소결합이 있거든요. 수소결합이 있어요.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어요. 염기들 간에 서로 붙는단 말이에요.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DNA 두 가닥을 이루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결합시키는 힘. 수소결합이에요. A는 T하고 결합해요. 수결합 2개. C는 수결합이 3개. 염기들은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어요. 염기 축적. 염기들은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잘 뭉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이중항산을 만들었을 때 얘기예요. 직경 2나노미터. 안 나오겠죠? 설마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1회전지 0.34나노미터. 열산 뉴클리오티드가 있다. 이거 물어봐요. 참나. 예? 이걸 물어봅니다. 외웁시다. 예? 외우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잘 외우게 안 시키는데, 이런 거 너무 쪼잔하니까. 근데 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쪼잔하니까 외워야지. 어쩔 수 없어요. 자, 1회전을 할 때,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열산 뉴클리오티드가 있어요. 1회전 시 길이가 3.4나노미터예요. 메이저그룹, 마이너그룹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한대요. 자, 앞에 그림 다시 가볼게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요거 메이저그룹, 마이너그룹, 그지? 일단 5의 3방향으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5, 3방향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돌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른손 방향 회전, 그렇죠? 오른손 방향 회전입니다. 그렇지? 네. 자, 그 다음 1회전 한다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 삥 돌아 뒤로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1회전이지?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3.4 나노미터. 뉴클레오티드 몇 쌍이 있다고요? 10쌍. 뉴클레오티드 이렇게 제각으로 적어요. 뉴클레오티드. 예? 그러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0.34 나노미터. 시험 문제 가끔 이거 지문에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직경 2나노미터 이건 잘 안 내더라도 이거는 가끔 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DNA 두 가닥 이루지 못하는 것, 변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변성입니다, 변성. 자, DNA 두 가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불러요. 이중나선이 이루어지다가 단일 가닥으로 두 가닥이 떨어져요. 분리가 돼버려. 그럼 이중나선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엉킬 수 있고 정보로서 기능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성되면은 정보의 기능 상실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DNA는 두 가닥을 이루고 있을 때 정보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보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요? 네. 자, 온도를 올리거나 NaOH가 들어가게 되면 NaOH, pH를 12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pH를 12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pH 여러분 아시죠? 이거 수소이온의 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진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pH 잘 아시죠? 여러분 pH 이게 1부터 14까지 있잖아요. 중성이 7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이게 산성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염기성이고요. 그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 있죠. 수소이온의 농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pH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고가 되는 게 이게 pH가 낮은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낮은 것이 pH가 높은 거고요.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제대로 얘기했네요. pH가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pH가 낮다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을 때 어떻게 한다? 두 가닥의 DNA가 잘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DNA를 끓여요. 그럼 변성이 되죠. 정보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죠. 그런데 온도를 다시 낮춰요. 그럼 얘네 둘은 자연스럽게 둘이 붙어요. DNA가 얼마나 안정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안정적이야. 주라기 공원 영화 있었잖아요.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시면 야, 옛날에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실제로 그래요. 근데 좀 많이 이제 깨져 있고 부러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복원하기 쉽진 않지만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가능했죠. 근데 DNA 조각들은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다 연구합니다.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DNA 두 가닥이 있을 때 이게 떨어지잖아요. 변성된 거를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생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시죠? 재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DNA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한 것 같아요. DNA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DNA 구조 어떻다고 여러분? DNA 구조 단위체 유클레오티드 딱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체 유클레오티드 딱 기억하셔야 돼요. 유클레오티드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인산, 오탄당, 염기 기억하셔야 돼요. 인산은 전화가 뭐라고요? 음전화 기억하셔야 돼요. 오탄당 1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 염기. 2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 H. 수소이온. H. 수소. 3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 3번 탄소에는 OH. 4번 탄소는 생략. 5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산기.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게 특징. 염기는 4종류가 있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4종류. 유클레오티드 서로 탈수 축합 반응으로 이제 중합체를 이뤄요. 몇 번 탄소 몇 번 탄소 사이? 3번과 5번 탄소 사이. 방향성 5에서 3방향. 자, 그럼 이 이중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닥이 배열이 돼야 되죠. 서로 배열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극성이 반대. 극성은 방향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극성이 반대. 5, 3방향 서로 반대. 역방향이야. DNA 두 가닥은 서로 붙어요. 반드시 퓨린과 피리미드 서로 붙습니다. 퓨린과 피리미드 붙어요. A는 T하고 붙고 C는 G하고 붙어. AT는 수소결합이 2개. CG는 수소결합이 3개지. 그지? 그래서 연결되면 서로 이제 꼬여요. 이중 나선을 만든다고 그랬죠. 바깥쪽에 뭐가 있어요? 인산과 오탄당이 있어. 인산과 오탄당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염기가 있어요. DNA는 친유성이야. 물에 녹아. 바깥쪽에 인산과 오탄당이 있으니까. 음전화예요. 왜? 인산기가 있으니까. 안쪽 부분에 뭐가 있어요? 염기가 있어. 잘 보호하기 위해서 결합하고 있지. 자, DNA 두 가닥을 이룬 힘. 수소결합과 소호성 상호작용. 자, 1회전했을 때 특징. 길이가 1회전당 0.34nm 열쌍의 유클레오티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경 2nm. 메이저 그룹과 마이너 그룹과 나타나죠. 그렇지? 메이저 그룹과 마이너 그룹과 나타나잖아요. 오른손 방향 회전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읊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읊어보세요. 필기를 쫙 해갖고 적잖아요. 여러분 노트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걸 외워야지 되지. 뭐 이거 나중에 이거 높은 북이 아니잖아. 그럼 외워야 돼, 필기는. 쭉 외워보는 거야. 이 친구 만점 받았다고 했잖아요. 다 외웠어요. 물론 시험 볼 때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시험 볼 때 다 외워야죠. 그걸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외울 때는 순서가 다 있으니까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외우시면 자꾸 기억이 나고 편해져요. 자, 하나 더.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샤가프라는 학자가 발견한 법칙이야. 그 샤가프의 법칙. 생화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DNA를 다 끄집어내서 DNA 연구를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DNA가 어때요? 염기 조성이 다 달라. 염기의 조성 퍼센트가 다르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을 연구했더니 A라고 하는 것이 30%가 들어있고 T라는 게 30%가 있고 C라고 하는 것이 20%가 있고 G라고 하는 것이 20%가 있어. 합하면 100%지. 뭐 우리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했더니 A가 27%가 있어. T가 27%가 있어. 23%가 있고 23%가 있지. 자, 그래서 대장균과 사람은 다르구나. 유전적으로 다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A, T, C, G의 비율의 조성이 다르거든요. DNA가 유전물질이면 아는데 염기의 조성이 결국 유전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 대장균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걸 알아냈는데 A하고 T 비율이 똑같고 C하고 G의 비율이 같아요. 왜 그래요? 이중나선이 되었을 때 서로 결합을 하니까. A, T 결합을 하지. A, 퓨린, T, 피리미딘 결합을 하거든. C, 피리미딘, G, 퓨린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염기 조성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샤가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자,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이중나선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DNA가 두 가닥인 줄 몰랐죠. 몰랐는데 왓슨과 크릭이 1953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1952년도에 발표했어요. 이 내용을요. 1952년도에 야, DNA의 특징이 염기의 조성이 두 개씩 짝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왓슨 크릭이 이중나선을 잽싸게 발표한 거죠. 자, D에서 AT의 비율이 같고 CG의 비율이 같다는 거죠. 서로 상보적이다. 반드시 이중나선일 때 그래. 두 가닥이 서로 맞닿았을 때 그렇다는 거지. 샤가프라는 사람은 몰랐지만 그 뒤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DNA가 만약에 한 가닥이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샤가프의 법칙을 만족 못하겠죠. 그죠? 네. 자, 여기 식 보세요. A는 T하고 숫자가 같죠. C는 G하고 숫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퓨린과 피리민을 나누면 1이 되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죠. 염기가 총 200개예요. DNA는 염기가 총 200개야. A가 그중에 30개래. 나머지 개수 예측해봐라. 할 수 있죠. T가 30개, G가 70개, C가 70개. 그럼 200개가 딱 나오잖아. 나누면 1이고. 그지? 네, 이렇게 우리가 염기의 숫자를 알아내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중나선을 만족할 때 염기 숫자 쉽게 할 수 있죠. 단일가닥일 땐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DNA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자, 이제 패키지처럼 RNA가 딸려 나오는데 RNA도 똑같은 순서로 합시다. 단위체, 그 다음 중합체, 그 다음 특징.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본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RNA라고 하는 것은 리보뉴클릭 액시드라고 불러요. 디옥시 이거 빠졌잖아요. 디옥시가. 그러니까 리보야. 즉 2번 탄소에 OH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클릭 액시드 역시 해간에 있는 산이다. 응? 산성물질. 자, 유클레오티드라고 부른다. 인산, 오탄당, 리보스라고 적었죠? 염기, 네 종류가 있다. 염기는 네 종류. A, U, C지. 아까 얘기했죠. 아데닌, 우라실, 시토신, 구아닌. A, G, 퓨린. U, C, CU. CU. 편의점 이름이네. 자, 우라실. 예? 뭐예요? 염기 중 네 종류. 그러니까 RNA 종류도 유클레오티드가 네 종류죠. A 유클레오티드, U 유클레오티드, C 유클레오티드, G 유클레오티드. 오탄당하고요. 오탄당하고 염기를 묶으면 이거 뭐라 불렀지? 유클레오시드. 그럼 A가 있으면 아데노신이라고 했지. 아데노신, G는 같은 퓨린이야. 구아노신. 노신이 붙는군요. 이제. 자, 그 다음에 피리미딘은 뭐 딘 이런 게 붙지? 우리딘. T가 있으면 티미딘. C가 있으면 시티딘. 오케이? 아데노신, 우리딘. 이렇게.
오케이? 시티딘 이렇게. 구아노신 이렇게. 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까지 알면 뭐 여러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중합체 얘기네요. 중합체죠, 중합체. DNA가 거의 다 또 같아. 5에서 3방향으로 합성이 돼요. 역시 탈출각 반응은 3번 탄소하고요. 5번 탄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이쪽에 5번 탄소가 있죠. 5번 탄소. 자, 5, 3방에 극성이 있다. 이 방향으로 붙는 거예요. 항상 5, 3방향으로 붙어요. 자, 소수성인 염기, 친유성인 인산 오탄당이 있어요. 단일가닥이야. RNA는 단일가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여요. 복잡하게 꼬여요.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요.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요. 염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꼬이냐가 달라져요. 염기가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꼬이냐가 전혀 달라져요. 자, 여기 그림 보시죠.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게 RNA야. 단일가닥이야. 여기 염기서열과 여기 염기서열이 서로 상보적으로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요. 그지? 서로 만난 거죠. 단일가닥 싱글 스탠드 RNA가 염기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다르게 꼬인다 이런 얘기예요. 응? 염기 종류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꼬일 수가 있어. 알겠지? 예? 이런 게 특징이야. RNA는 다 다른 구조 가지고 있다. DNA는요. 다 이중화선. 다 이중화선이야. RNA는 다 구조가 달라.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다르게 쓰일 수는 없잖아. 다른 모양이니까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NA라고 하는 것과 RNA라고 하는 것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구조와 특징.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넘어갈 거예요. RNA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저 얘기부터는 또 약간 다른 얘기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이쪽 파트 얘기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